네, 그러면 빅데이터 분석 기사 특강 필기 진행하겠습니다. 목차는 24년 출제 키워드,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정리, 기타 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4년 출제 키워드입니다. 제가 이제 출제 키워드 말씀드리기 전에 이 특강은 별도로 뭐 질의응답 시간이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냥 특강을 하고 어차피 이제 스터디방에서 질의응답이 진행되기 때문에 특강 종료 이후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스터디방에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이 한 2주 정도 남았는데요. 2주 남은 시점에서 한번 이제 전체적으로 분기 필기에 대한 오버뷰, 그리고 작년에 이제 중요했던 사항들, 주요 키워드, 그리고 이제 어떻게 좀 남은 시간을 좀 활용하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편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24년 추재 키워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작년에 이제 8회랑 9회가 진행되었고요. 8회는 이제 24년 상반기에 진행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험이 1년에 2번 진행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진행이 되고요. 상반기에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4월 초에 시험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과목, 이제 과목이 4개로 나눠져 있어요. 1과목, 2과목, 3과목, 4과목으로 나눠져 있고, 제가 과목을 강의할 때는 3과목, 4과목, 2과목, 1과목 순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뒤에서 조금 더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강의를 보셔서 이해를 하실 거고, 혹시 아직 스터디를 많이 못 하셨다고 하면 요 강의를 보고 과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과목은 빅데이터 관련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빅데이터, 뭐 빅데이터 3V, 5V, 7V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빅데이터 플랫폼, 그리고 뭐 개인정보법에 관한 내용들, 그리고 뭐 익명화 기법들 이런 것들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자주 등장하는 단골 문제가 이 분석 방법론입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어떤 방법론, 프로세스가 있어야 될 거거든요. 그것들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온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 뭐 크리스트 PDM, KDD 분석 방법론, 이런 분석 방법론에 대해서 분석 방법론마다 순서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는 순서, 그리고 각 순서마다 해야 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탐색하는 과정. 이 문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비즈니스 문제를 데이터 문제로 끌고 와서 데이터를 분석한 다음에 어떤 이익을 내기 위한 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이제 발굴을 할 거냐, 발견을 할 거냐에 대한 문제인데, 크게 이제 상향식 방법이랑 여기 나와 있는 이제 하향식 방법이 있습니다. 요것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사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데이터 3법 뭐 이런 것 때문에 활용하기가 어려워서 데이터를 이제 비식별화 하거든요. 어떤 데이터를 보고 로 데이터를 원본 데이터를 알 수가 없게 하지만 우리가 데이터는 분석할 수 있게 이런 것들 기법들이 있는데 그 기법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데이터가 이제 정형, 비정형, 반정형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 세 가지 특징들 그리고 각 세 가지의 어떤 데이터들은 뭐 반정형인지 뭐 비정형인지 아니면 뭐 정형 데이터인지 이런 것도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분산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아주 자주 등장합니다. 요거는 그 어떤 것들이 분산 파일 시스템인지 꼭 아셔야 되고 다 강의 자료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냥 지금 서머리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8회랑 9회 필기 기출 문제는 강의 자료에 다 있습니다. 영상이랑 같이 보시면 돼요. 그리고 키, 밸류에 대한 문제, 그리고 뭐 NoSQL에 대한 어떤 종류, 뭐 카산드라나 몽고디비. 몽고디비가 최근에 뭐 23년, 24년에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NoSQL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내부 데이터와 외부 데이터를 사용을 할 때 어떤 특징들. 내부 데이터를 쓰면은 그냥 쓰면 됩니다. 뭐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내부에 잘 데이터가 쌓여져 있으면 쓰면 되는데 만약에 우리 내부 데이터가 좀 부족하다. 그럼 외부 데이터를 사오거나 해야 되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보안에 대한 문제 그리고 비용에 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정성적, 정량적 데이터.
대한 특징들, 그리고 데이터 웨어하우스, 이런 것들. 데이터 웨어하우스, 뭐 데이터 마트, 데이터 레이크, 이거를 제가 강의조에 넣어놨거든요. 그거 꼭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 과목은 데이터 뭐 변환에 대한, 주로 이제 통계에 대한 부분, 전처리에 대한 부분이 주로 나옵니다. 데이터 변환하는 거, 우리가 뭐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요거는 자료 보시면 되고요. 데이터 이제 네 가지 척도, 음, 명목 척도부터 뭐 비율 척도까지 가는 거 네 가지 아셔야 되고, 예시도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변수에서 파생 변수랑 요약 변수가 있는데 이 부분도 꼭 체크하시고요. 두 개를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불균형 데이터, 우리가 종속 변수라고 하는 거, 타겟 변수가 어, 예를 들어서 두 가지 범주라고 하면 두 가지 범주의 데이터가 비슷하게 있어야 되는데 한쪽 데이터가 굉장히 적다. 그러니까 뭐 아니, 보통 이제 질병을 분류할 때 보통은 이제 불균형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음성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상인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드물단 말이에요. 그런 데이터들은 불균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각 범주마다 데이터 수에 크게 차이가 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상자 그림의 특징들, 그리고 기술 통계량, 뭐 그래프로 알 수 없는 것들, 뭐 분포에 따라서 평균, 중앙값, 최빈값, 요거는 자주 등장합니다. 요거는 문제를 꼭 풀어보시고 아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뭐 데이터를 표준화하는 방법, 그리고 상관계수에는 뭐 스피어만 상관계수,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뭐 피어슨 상관계수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새로 등장한 요 개념들은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요거는 기출 자료에 있기 때문에 이 과목 가셔가지고 요 내용 보시면 돼요. 그리고 위험도와 생산비, 그리고 비대칭도, 이게 기초 통계에 나오는 건데 외도와 첨도에 대한 부분, 뭐 표본 분산을 계산하는 문제, 이것도 매 회차마다 등장했기 때문에 이거 계산하는 거는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리고 통계에서 좀 많이 중요한 중심극한 정리에 대해서도 꼭 아셔야 됩니다. 이 내용. 그리고 1종, 2종 오류 테이블, 이거 네 가지 있잖아요. 알파, 베타, 그리고 뭐 1 베타 이렇게 구하는 거 기억하시죠? 요거 테이블 꼭 아셔야 되고, 확률에 대한 부분, 점 추정. 확률이 이제 점 추정이랑 구간 추정이 있는데, 점 추정은 단일값으로 추정을 하는 겁니다. 또 스터디 하시고, 불편율 추정량과 일치 추정량. 요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제가 자료를 넣어놨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꼭, 이해하기 좀 어려우시면은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비모스 통계와 모스 통계의 차이점. 그리고 이제 3과목. 3과목이 사실은 핵심이죠. 3과목이 그리고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3과목.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나오는데요. 뭐 의사결정 나무, 앙상블, 부스팅. 그리고 이제 딥러닝에 대한 부분이 작년 하반기 24년 9회 기출 문제에 많이 나왔습니다. 뒤에 또 설명드릴게요. 인공신경망에 대한 내용들. 요거 제가 자료를 업데이트 해놨거든요. 25년 버전으로. 인공신경망은 조금 뭐 2회, 보통 이제 제가 시험 보기 전에 3회독 정도 하고 가시라고 말씀드려요. 한 세 번은 반복적으로 봐야 된다. 첫 번째는 가볍게 훑고, 두 번째는 조금 더 훑은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좀 자세하게 훑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은 한 3회독 정도 하셔야 조금 개인적으로 느끼실 때도 좀 내가 좀 스터디를 했구나 그렇게 느끼실 거예요.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차원 축소에 대한 내용. 차원 축소에는 뭐 MDS나 PCA 같은 것들이 있는데 특징들 꼭 알아두시고. 그리고 뭐 선형 회귀와 로지스틱 회귀에 대한 가정 부분. 그리고 선형 회귀는 워낙 기본적인 이제 분석 방법이기 때문에 요거는 항상 나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키워드 제가 이제 자료에 다 넣어놨거든요. 뭐 다중공산성, R스퀘어, 분산 분석, 이제 아노바 테이블 같은 거. 선형 회귀는 좀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다른 알고리즘보다. 그리고 뭐 나이브 베이즈, 서포트 벡터 머신, 뭐 매개 변수와 초매개 변수. 그러니까 분석가가 다룰 수 있는 거. 분석가가 조절할 수 있는 거는 초매개 변수예요. 이 영어로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군집 분석에서 뭐 거리 구하는 거. 군집 분석은 Y값, 종속 변수가 없기 때문에 거리 기반으로 클러스터링을 하는 거거든요. 군집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 거리에 대한 기준들. 그리고 혼합 분포 군집에서 이 EM 알고리즘, 그리고 텍스트 마이닝. 텍스트 마이닝에서는
텍스트를 어떻게 전처리하는지에 대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들을 꼭 아셔야 되고, 4과목은 이제 분석한 알고리즘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는 겁니다. 평가. 그러니까 회귀 문제에 대해서 평가하는 지표들, 분류 문제에서 평가하는 지표들, 그리고 평가를 했는데 알고리즘이 성능이 조금 떨어진다. 좀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분석 알고리즘을 개선을 해야겠죠. 그리고 일반화 성능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제가 강의에서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과적합과 관련된 내용이고, 과적합을 그러면은 방지를 하면 성능이 올라가는 겁니다. 일반화 성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뭐 편향과 분산, 이 과적합에 대한 내용이에요. 편향과 분산이. 교차 검증. 대표적인 교차 검증이 뭐 K폴드가 있는데 8회 때는 이제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 교차 검증하는 게 나와서 이 자료에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4과목에서는 분석 결과에 대한 시각화하는 게 있습니다. 분석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분석한 결과를 누군가한테 프레젠테이션, 그러니까 발표도 해야 되고 설득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데이터 분석 결과를 조금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시각화해야 되기 때문에 시각화하는 그 예제들이 있습니다. 시각화, 분석 방법, 그리고 예제들, 이런 것들도 스터디 하셔야 되고, 그리고 뭐 모델에서, 어, 최종 모델 선정할 때 우리가 고려 항목이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됐고요. 9회 때는 뭐 이쪽 부분은 뭐 비슷합니다. 여기 1과목에서는 뭐 3V, 5V, 7V에 대한 거, 그 데이터 사이언, 그 직업 관련해서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알고리즘이스트가 나오거든요. 그 두 가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역량은 자주 출제가 됩니다. 이제 소프트한 역량과 하드한 역량이 나눠지거든요. 그거 꼭 스터디 하시고요. ODS, 요거는 자주 출제되는 건 아닌데 9회 때 한번 출제가 돼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분석 과제를 어떻게 발굴을 해야 되는지, 요거 4분면 가지고 발굴하는 거 있을 거예요. 요거 꼭 보셔야 돼요. 뭐 고품질 데이터의 특징, 그리고 뭐 차등 보호, 분산 파일 시스템 또 나왔죠? 분산 파일 시스템, 데이터를 익명 처리하는 거, 뭐 정형, 비정형 데이터 구분하는 거, 그리고 방법론, 어떤 방법론으로 할 건지 말씀드렸고, 대부분 이제 자주 출제가 되고 있죠? 여기도 이제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 나왔죠? 그리고 기업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업의 분석 수준을 진단을 할 때 현 수준을 알고 그다음에 목표 수준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어느 일이든 마찬가지로 일을 할 때, 프로젝트를 할 때 현 수준을 파악을 하고 내가 지금 우리 기업이 이런 수준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수준으로 가야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잡는데, 그 분석 수준을 진단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네 가지가 있어요. 도입 단계에 대한 게 나왔는데 네 가지에 대한 거 꼭 아셔야 되고, 뭐 데이터가 뭐 시계열 데이터인지 어떤 뭐 다른 데이터인지, 시계열 데이터가 어떤 건지, 요건 사실 이제 3과목에 시계열 데이터 분석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 가서 조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나오죠. 이제 개인정보 관련된 내용, 그리고 데이터 품질에 대한 내용, 그리고 이제 분석 로드맵. 우리가 기업에서 어떤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 어떤 로드맵을 설정을 하거든요. 로드맵 설정하는 거. 그럼 이산형 데이터의 분석 기법들. 이 과목에서 이제 뭐 상관계수 대부분 나오는 게 나옵니다. 상관계수, 기초 통계에 대한 거, 데이터 척도 네 가지. 그리고 뭐 카이 제곱 분포와 초기화 분포가 나는데 요거는 자료 보시고 어느 때 사용을 하는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포도, 상자 그림, 클래스 불균형. 아까 이제 8회 때 내용이랑 비슷비슷하죠. 샘플링하는 이제 크게 네 가지 방법이 있어요. 보시고, 표본 분산의 MSE 값. 이거는 사실 뭐 전공자들이 푸는 문제인데 이거 제가 기출에 넣어놓긴 했지만 굳이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뭐 맞추라고 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노이즈 처리 방법, 뭐 상자 그림, 차원 축소하는 거. 주로 등장하는 게 이제 PCA와 MDS였는데 TSN이가 새로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요거는 사실 데이터 시각화에 많이 쓰이는 건데, 이거 내용 정리해놨으니까 MDS랑 TSN이 차이점에 대해서 넣어놨으니까 이것도 사실은 전공을 하신 분들이 풀 수 있는 문제긴 한데 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정리해놨으니까 보시고요. 신뢰 구간, 요거는 이제 구간 추정할 때 신뢰 구간의 의미 보시면 되겠습니다. 3과목은 이제 지도학습의 사례, 뭐 준지도, 의사결정나무, 앙상블, 인공신경망이 출제가 많이 됐다고 말씀드렸죠. 요거는 제가 자료 업데이트했으니까 꼭 보고 가셔야 돼요. 선형회귀, 단골 문제입니다. VIF, 뭐 검정하는 방법, 분산 분석, 로지스틱 회귀, 뭐 경사강법의 종류. 나머지 알고리즘들은 거의 뭐 이제 하나씩 문제가 출제되는
그런 형태예요. 군집 분석은 어쨌거나 군집 분석 안에 여러 알고리즘이 있으니까 군집 분석으로 좀 묶으면은 좀 더 출제가 될 수 있죠. 뭐 수세 문제 정도. K민즈도 여기 들어가는 거죠. 군집 분석에. 연관 분석, 텍스트 마이닝. 4과목은 마찬가지로 성능 평가하는 부분들, 과적합 방지하는 거, 교차 분석에 대한 거, 시각화에 대한 거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3과목에서 지난번과 동일하다고 하면 아마 점수 획득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1과목, 2과목, 4과목에서 조금 점수를 획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중요 포인트 정리입니다. 이제 빅데이터 분석 기사 필기 오버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3, 4, 2, 1 순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3과목은 말 그대로 그냥 모델링 하는 겁니다. 그 모델링, 분석 모형 설계하는 부분에서 분석 기법 적용. 여기 이제 여러 알고리즘이 나오는데 인공신경망 그리고 회귀 분석 정도는 꼭 스터디를 좀 더 깊게 하셔야 되고 여기 뭐 인공신경망 딥러닝 나와 있는데 여기는 자주 출제가 됩니다. 음. 작년에 많이 나왔죠? 이쪽 데이터 분할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들이고 4과목은 이제 결과에 해석하는 부분. 우리가 분석 모형 평가하는 거 여기 나와 있고요. 그리고 분석 모형이 조금 뭐 미진하다, 성능이 좀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개선하는 방법들 나와 있고 분석 결과 해석하는 거, 그리고 분석 결과에 대한 시각화하는 거, 활용하는 거. 활용하는 거는 아직 뭐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주로 이제 보셔야 될 게 여기 시각화하는 부분. 여기 개선하는 거, 여기 성명 평가하는 거, 이쪽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과목은 이제 크게 이제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탐색, 통계 기법 이해가 되어 있는데 제가 강의 순서는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어요. 통계 기법 이해, 데이터 탐색, 데이터 전처리. 그러니까 흐름을 보면은 데이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이해한 걸 바탕으로 데이터 탐색하고, 그다음에 데이터 전처리하는 순으로 실제로 머신러닝 프로세스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전체적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야 되고, 1과목은 사실은 암기 과목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분석 기획을 하기 위해서 뭐 빅데이터에 대해서 이해도 해야 되고요. 데이터 분석을 어떻게 할 건지 주로 여기 이제 방법론이 많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 데이터 수집 및 저장 계획 이 부분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매 강의 때마다 중요하게 말씀드린 이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데요. 이건 이제 지도 학습, Y 값이 있는 슈퍼바이즈드 러닝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원데이터가 들어오면 우리가 데이터 탐색을 합니다. 데이터 탐색. 데이터 탐색을 왜 하냐면은 어떤 분석 기법을 사용을 할 건지, 어떤 데이터 전처리가 필요한지를 모릅니다. 직관적으로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데이터 탐색을 먼저 합니다. 이 데이터 탐색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뭐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이나 더 깊게 공부하실 분들은 이 데이터 탐색이 왜 중요한지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하고요. 그런 다음에 전처리, 전처리가 이제 완료가 되면 우리가 보통 제가 설명드리기로는 테이블 데이터, 이런 데이터의 형태만 말씀드리는데 뭐 주로 이런 데이터를 정형 데이터라고 하는데 뭐 텍스트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이런 거는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비정형 데이터 분석을 하는 기법도 있긴 한데 저는 테이블 형태의 데이터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사실 여기 데이터 전처리 완료라고 했지만 크게 보면은 여기 데이터 분리하는 것까지 트레인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분리하는 것까지 전처리하는 겁니다. 근데 과정상 이렇게 나눠 놓는 게 이해하시기가 편해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데이터 분리도 전처리에 들어간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종속 변수라고 하는 거, 반응 변수, 타겟 변수라고 표현을 하고, 독립 변수는 뭐 설명 변수 혹은 피처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독립 변수를 가지고 종속 변수를 예측하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 값을 예측을 한다. 네. 데이터를 이제 분리를 하는데, 요거는 오른쪽에 예시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뭐 빅분기 커피의 매출을 예측하는 게 있다라고 해봅시다. 제가 이제 어떤 매출을 담당하는 어떤 실무자예요. 실무자라서 이제 매출을 예측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매출을 예측하고 싶냐? 내가 다음에 낼 어떤 지점, 카페 지점에
어느 곳에 내가 지점을 내야 매출이 높게 나올 거냐 이거를 분석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100개 매장을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간단한 예제를 든 거예요. 이 커피집 주변에 매장 주변에 학교, 밥집 수, 학원 수를 보고 매출액을 이렇게 모델링을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 X1, X2, X3로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예요. 같은 겁니다. 이제 매출액을 예측을 할 건데 100개 매장을 이제 조사를 합니다. 근데 100개를 다 쓸 게 아니에요. 왜 100개를 다 안 쓰냐? 지금 저희는 알고 싶은 게 나중에 새로 들어올 데이터가 있을 거고 그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적절한 예측값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나눕니다. 트레인과 테스트.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뭐 미래 데이터라고 하긴 좀 뭐하지만 이 모델을 매출액을 예측하는 모델을 평가하기 위한 어떤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모델을 만든 다음에 이제 계속 써먹을 거잖아요. 활용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보통 이제 8대 2로 나누는데 80%로 데이터를 학습을 합니다. 모델을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델을 학습할 때 트레인과 밸리데이션으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60개로 여기서도 이제 보통 뭐 8대 2로 하는데 일부분으로 학습을 하고 일부분으로 검증을 해요. 그러니까 테스트로 가기 전에 미리 테스트한 모델에 대해서 검증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한 번에 테스트에 가버리면은 이 모델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좀 확인하기가 어렵고 개선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검증용 데이터를 쓴다는 거는 내가 모델의 성능을 좀 올려보겠다. 테스트까지 가기 전에. 이건 이제 최후의 성능 평가를 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데이터셋을 트레인, 밸리데이션, 테스트로 나눠서 검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일반화 성능이 좋은 모델을 만드는 거잖아요. 내가 나중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더라도 성능이 좋은 그런 모델을 만드는 게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되셨죠? 근데 여기 이제 트레인과 밸리데이션을 나눠서 모델을 학습을 하고 뭐 하이퍼 파라미터, 모델에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도 뭐 성능을 올리기 위해서 최적화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델이 트레인이 되면 학습이 되면은 테스트에도 이제 X와 Y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이 X 데이터를 모델에다가 넣습니다. 모델에 넣으면 Y 값을 예측을 해줄 거예요. 여기 예제에서는 커피의 매출액을 예측을 해주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테스트 데이터에도 이게 실제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값과 모델이 준 예측 값을 비교를 합니다. 이 비교를 해서 값의 차이가 적으면 이 모델이 매출을 잘 예측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Y 값이 범주형 데이터냐 혹은 연속형, 수치형 데이터냐로 나눕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수치형 데이터, 숫자잖아요. 그래서 획입니다, 획이. 뭐 R스퀘어, MSE, 뭐 MAPE 뭐 이런 여러 가지 성능 지표들이 있는데 그거는 4과목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분류 모델에서 뭐 0과 1로 분류를 한다든지 양성과 음성으로 분류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특정 제한된 범위의 값을 갖는 거. 뭐 성별을 분류한다든지 이런 거는 분류 문제입니다. 거기서 사용하는 성능 지표들은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럼 이 과목에서는 어떤 것들을 하느냐? 이 과목 앞에 보시면은 이런 활동들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활동들. 데이터가 들어오면 데이터 탐색도 하고요. 뭐 전처리도 합니다. 크게 나눠 보면은 원 데이터가 이렇게 좀 약간 지저분한 정리 안 된 데이터가 있어서 뭐 결측값이랑 이상값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그럼 결측값과 이상값들을 처리를 해야 돼요. 가장 적절한 값으로. 그리고 변수에 대해서도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독립 변수들. 필요하면 뭐 종속 변수도 처리할 수 있긴 한데 변수들에서 처리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 탐색도 해야 돼요. 뭐 시각화도 하고 요약도 하고 여기에 이제 통계 기법이 들어갑니다. 뭐 기술 통계, 추론 통계 이건 제가 강의 자료에 자세히 넣어놨으니까 보시면 되고 전 처리가 완료가 됐다. 깔끔하게 정리가 됐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잘 정리된 데이터가 나오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3과목 가셔서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모델링. 네. 3과목에서 이제 데이터 분리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은 데이터 분할하는 이유는 분석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예요. 일반화 성능은 훈련 모델의 실제 사용 시 성능입니다. 나중에 활용을 할 때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더라도 성능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일반화 성능이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과적합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 트레인 데이터를 너무 막 잘 학습을 해버리면은
밸리데이션 셋이 들어오거나 테스트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성능이 안 좋습니다. 평가할 때 성능이 떨어져요.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델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면 좋은 성능을 내는 일반화 성능이 좋은 모델을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오버피팅은 피해야 되는 거예요. 과적합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뭐 크게 세 가지로 나누죠. 트레인, 밸리데이션, 테스트. 그러니까 트레인으로는 알고리즘을 학습하고 밸리데이션으로는 뭐 중간에 검증하고 모델을 미세 조정하고 이게 개선의 기회가 있는 거죠. 테스트 데이터는 중요한 건 뭐냐? 학습에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성능 평가만 하는 거예요. 성능 평가. 나중에 새로 들어오는 데이터라고 그냥 가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있을 데이터는 제가 또 뽑아야 되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트레인과 테스트로 나누는 겁니다. 데이터 분할 종류에는 이런 것들이 있었죠. 요거는 자세하게 제가 강의 자료에 넣어놨으니까 보시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 3과목에서 각 알고리즘을 가지고 데이터를 학습을 합니다. 지도 학습에는 크게 회귀와 분류로 나눠져 있는데 y값이 연속형이냐 아니면 범주형이냐에 따라서 나뉜다고 했었고 회귀만 풀 수 있는 알고리즘 그리고 분류만 풀 수 있는 알고리즘이 있고요. 그 두 가지 다 풀 수 있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인공신경망이 특히 작년 하반기에 출제가 많이 됐었기 때문에 최근에 언론을 통해서 또 많이 보고 계시죠? 뭐 중국이 개발한 딥시크 모델, 미국에서 이제 오픈AI에서 개발한 챗GPT가 쭉 각광을 받고 있다가 중국에서 아주 가벼운 모델, 많이 데이터를 많이 학습시키지 않아도 성능이 좋은 딥시크를 발표하면서 이쪽 분야가 지금 굉장히 조금 화두가 되고 있고 국내 기업도 지금 활발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공신경망에 대한 부분은 스터디를 꼭 하세요. 알고리즘의 특징, 주요 키워드 이거 꼭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공부하시고요. 기계학습의 종류에는 크게 이제 뭐 지도, 비지도, 준지도, 강학습이 있는데 크게 이제 y 값이 있으면 지도학습, y 값이 여기 없죠. 요거는 비지도 학습이라고 합니다. 과거에 이제 분류와 군집의 차이점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분류는 y값이 있습니다. y값을 분류를 하는 거고, 군집은 y값이 없어요. 그럼 군집의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느냐? 예를 들면은 고객을 분류하는 겁니다.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이커머스, 대표적으로 뭐, 쿠팡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인터넷 쇼핑몰들. 거기서 고객이 있는데, 고객을 예를 들어서 세 개의 집단으로 군집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고객의 성별을 분류를 한다. 이거는 분류 문제에 해당하지만 고객을 어떤 집단으로 이렇게 A, B, C 세 개 집단으로 나눈다라고 하는 거는 군집이 되는 거예요. 군집. 그럼 이걸